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 1, 2, 3동, 가정 1, 2동, 신현 원창동을 짓고 이룬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원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발언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300만 인천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 교육을 위하여 힘쓰시는 도성은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새에 첫 열리는 본회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출생 등록 제도, 법적, 제도적 보완 및 올바른 훈육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미추홀구에서 친모에 의해 8세 아이가 숨진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친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부 아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를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 수는 30만 2,67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전국 지자체에 신고한 출생아 수를 집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생 신고는 우리나라 출생 인구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행정적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모에 피해를 당한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현행 행정 체계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있고 다름없는 아이인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전남 여수의 한 가정에서 생후 2개월 때 숨진 간 아이가 2년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끝난 이 두 사건의 공통된 분모는 출생 신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된 때에는 현재의 출생 신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 법적, 제도적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 또는 모가 자발적으로 자녀의 출생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에게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들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알리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끝내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 이후 국가로부터 보건,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집행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병원, 복지단체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등록 아이의 선제적으로 찾는 등 아동의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KBS, 앞서 보시는 영상은 KBS ETV 인기 예능 슈퍼맨이 들어왔다 일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버지의 훈육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영상에서 송출된 훈육 방법에 대해 네티즌들의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아이의 훈육이 될 수 있고 아동학대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의 대상으로 하는 훈육에 대한 규율을 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훈육의 사전적 의미는 도리와 이치에 받는 행동이나 사고를 가로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아동에게 훈육할 수 있는 대상은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며 교육기관에서는 교원이 해당됩니다. 현재의 가족 구성원의 기준을 이루는 맞벌이 가족 형태의 아동이 있을 경우 가정하면 대다수의 유아와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등록을 하며 다니게 되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인천의 어린이집 등록 수는 2,049개소, 교직원 수는 17,855명으로 경기, 서울 다음으로 많은 수의 종사자가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인천시 교육청
교육통계 자료 기준으로 하여 인천의 유치원 등록수는 404개소고 교직원 수는 2,92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근거로 부모의 양육 활동을 대신하여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은 인천 곳곳에서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아동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적 인프라는 최근 들어 확충되어 아동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반면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하여 질적으로 만족하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것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언급한 훈육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교사와 부모와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보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따르면 교사의 학대로 피해 아동이 나타난 사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어 교육기관에 등록된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훈육과 관련하여 규율 성립을 위해 학부모, 교사, 전문가, 시청, 교육청, 연계하여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협의체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지원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결국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